자, 이게 뭐 이제 봉합이 됐다, 뭐 정리가 됐다, 아직 뭐 내관이 터지지 않았다, 말들이 뭐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뭐가 찝찝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씩 그래도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좀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 장성철 소장이랑 나가는 뭐 방송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JTBC에서 어제 나가가지고 소고기 내기를 했습니다. 그 여부로. 네. 아, 예. 이거와 김경률의 거취와 관련해서 소고기 내기를 했는데 어쨌든 네. 다음 주 수요일, 그 방송이 수요일 날 있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성철은 김경률 사퇴할 것이다의 베팅. 저는 사퇴 안 할 것이다의 베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퇴 안 할 거다라는 네.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있죠. 누가 승리인지 패배인지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용산의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을 이겨낸 첫 당내 인사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상황에 총선 앞에 이러고 하면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 그래서 실제 의원들이 그때 친윤들이 의총 열어가지고 한동훈 사퇴하라라고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에 서가지고 이거를 다 반박하겠다라고 준비한 의원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의총이 열리지 않았죠 결국은 지금. 그렇죠. 하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제 당내에서 힘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얻고 있고 전략적인 이제 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의원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김경률이 사퇴를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뭐냐면은 김경률이 사퇴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 꺾였다. 거기도 90도 인사를 한다고 그게 뭐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김정숙 여사한테도 90도 인사하잖아요. 원래 그냥 인사를 원래 그렇게 하는. 예의 바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퇴하면은 김건희는 성역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성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원희룡 장관도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중앙일보 인터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오히려 완전 찐윤들을 빼놓고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여기서 김경률 사태가 단순히 한 명의 사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에 방향성이 확 틀어져. 다시 김건희를 언급하면 안 돼. 보이도 못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본인의 정치 생명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은 사퇴할 수 없고 지금 김경률 인터뷰하겠다고 언론들이 줄을 섰어요 지금. 그렇죠. 엄청 전화해요. 김경률이 저희도 섰나요? 거의 다 김경률이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언론사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고 용산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사퇴할 생각 없고 입장 변하지 않았고 용산이 하는 거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얘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해소를 하느냐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김경률의 제가 사퇴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보냐면은 요 김건희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화해 제스처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명분이 이제 그러니까 화해 제스처로 사퇴를 그러니까 봉합의 제스처로 김경률이 사퇴를 하고 마포을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위해서 사퇴를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퇴를. 이거는 명분 없이 지금 사퇴하면 완전히 명분 없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고 김건희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사퇴를 하더라도 이게 약간의 이게 화해 제스처로 하고 명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대통령이나 여사가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퇴할 일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워낙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탁월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근데 또 이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분량이 없잖아요. 동아일보 임원진 쪽에서도 또 쟤는 왜 나왔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실까요? 저는 또 이게 간절합니다. 애 3명 누가 이렇게 분량 체크하면서 아니 우리 소장님은 3명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동아일보는 정말 동아일보와 신동아 저도 늘 함께 해왔지 않습니까? 채널 A는 요즘 안 부르네요, 저는. 에이! 짧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3키입니다. 3킴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3명의 김씨가 등장합니다. 김건희, 김경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김준일. 근데 김준일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국민들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국민들은 리스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리스크예요.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뭐 리스크만큼씩이라는 게 디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까지 빠지면 안 되니까 네. 사이클로. 그래서 디스크 알죠? 허리. 근데 일단 안 빠진다. 김건희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해결이 안 되면 네. 윤한 공도 동망이에요. 공도 동망. 다 망해요. 다 같이 망한다. 다 망해요. 그다음에 김경률이 빠져나가 버린다. 네. 꺾여버린다. 네. 그러니까 김경률이 꺾여버리면 한 망이에요. 먼저.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망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망하는 거는 곧 여론으로 보면은 중도뿐만 아니라 TK, PK도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 이야기는 총선 끝장 윤석열 대통령도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니 마지막에 김준일은 뭐냐면 장성철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철 치면 중립교 왜 나와? 딴 방송 가서 뭐 내견 뭐 저런 모습을 그래서 아니 세 번째 장성철 지면 장성철을 자르라고. 아 그렇구나. 두 분도 여기서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들어가야 돼. 장성철 잘린데 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김준일이 장성철을 앞서야 된다. 앞서지 못하면 우리 중립기업가 망한다. 이런 측면에서 요거는 해결돼야만 한다. 예. 리스크. 그러면은 사퇴 안 한다. 시장님도. 아니 할 수가 망하는데 없다. 우리가 망하는 길을 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망하는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이렇게 내 사람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 그 망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짧게만 보태면 저는 처음에 이게 김건희 여사 뭐 눈높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망하면 본인도 끝장이라는 걸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반응은 이 정도였어요. 동훈이가 그래 뭐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동훈이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 지켜봐. 그랬는데 네. 그때는 김건희 여사는 막 그랬겠죠. 여보 뭐 좀 조짐이 이상하잖아. 조짐 이상한 거 없었죠. 동훈이 괜찮겠어? 막 이래도 좀 지켜봐 여보 뭐 이랬겠죠. 근데 말이 앙뚜바네트에서 완전히 이제 이 멘붕이 와버렸어요. 표현이 너무 말이 앙뚜바네트? 깜짝이야. 그건 아니잖아. 너무 과했다. 이관섭 말이 앙뚜바네트? 지금 1인 3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서실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관섭 비서실장의 간섭이 이루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이 일의 핵심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라는 거는 뭐 다들 이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뭐 신년대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별로 뭐 보는 시선이 곱지도 않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오늘 여러 언론에서 뭐 일부 언론은 일면 톱으로도 썼는데 KBS하고 신년대담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입장 표명, 그게 네. 이제 뭐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유감 표명이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해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여권 내부에서 특히 이제 용산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이거를 했을 때 정말로 그러면은 여론이 가라앉을 것이냐에 대해서 신년 대담을 했을 때 그거를 하나를 확신을 못 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오히려 더 들불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 예전에 그래서 계속 여기 이게 이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태블릿 PC 뭐 이거 인정하면서 오히려 나락으로 갔다.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런 정서가 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또 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아니라고는 그리고 했지만. 이런 얘기는 심지어는 예전에 이거 김건희 여사 리스크 전에도 막 김재원 최고위원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잖아요. 본인이 이거 인정하면 나락으로 간다라고 본인이 박근혜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할 정도로 의외로 이게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팽배한 정서라서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걸로 만족하지 않을 애들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더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더 치고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해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지금 기사 썼잖아요 지금 외신에서. 외신도 보는 남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썼어요.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의 집권당을 뒤흔들다. 이런 식의 제목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해소를 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하지는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제2부속실 설치 아니면 뭐 특별 감찰관에 그렇죠. 대해서 네. 논의 시작 네. 뭐 요 정도까지는 나올 거다. 그 대담에서 KBS 대담에서. 그뭐 제2부속실 뭐 설치 이런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2주 3주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아직도 진전이 안 뭐- 되는데 네. 결정적일 때 써먹기 위해서 사실은 아껴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주를 묵혔으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책을 3주를 효과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 선생님 어때요? 예. 결국 저는 지지율이다.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만약에 참패로 끝난다, 여당 참패로 끝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도 있을 데가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레임덕 시작이다.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참패를 내서 의석수가 야권이 과반이 넘는다 그러면 네. 당장에 윤석열 퇴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제대로 대응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이 상태로라면 내일 발표되는 갤럽이나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층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대통령 지지율은 한 20%대로 내려가게 되면 대통령은 이거 대담 안 하고는 큰일 나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다만 그 대담 방송사는 채널 A로 하라. 중립교로. 중립기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걸 하되 이렇게 뭐 좋을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뭐 김경률 건이 됐든 그걸 표면상으로는 이제 공천 사천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김경률 관련된 발언을 행사장에서 마치 정청래와 맞짱 뜰 사람으로 김경률이 이야기한 거라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공천권은 오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넘겨줘야 돼요. 여기 이철규 의원이나 이용 의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은 빠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담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다뤄지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정도로 하면 안 된다. 파격적으로 뭐 이부속실 이건 특별감찰관 이거는 정말 기본이고 이건 정말 기본 깔려 있는 거고 사과 플러스 정말 처절한 각오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까지 나와야 돼요. 아이고. 그 정도 돼야 중도 무당층 수도권 2030 MZ세대가 달래어짐과 동시에 일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또 정도는 해야 하나는 된다. 뭐냐면 경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대통령의 구상을 정말 근본적인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을 이야기해야 자영업층이나 주부층이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다뤄야 되지 이념적 정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군사적 지정학적 차원의 정교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 TK, PK가 더 바짝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만이 그 대담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가 대담한 말을 했죠. 소장님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약간 반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예. 그 게시판의 반응은 배 소장이 조금만 진지하면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아무 말도 없는데 지금 다 그냥 한동훈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그래? 알겠습니다. 그 약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약간 사과를 해야 될 약간 좀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만약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면은 용산 사람이거나 제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오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다. 네, 위험해요. 여러 가지로 위험하냐. 왜 위험하냐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가 한번 사과를 했어요. 네. 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그때 본인의 학력 경력 위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내조만 하겠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자, 그때는 그게 먹혔습니다. 네. 그걸 먹혀가지고 됐는데, 자, 이번에 또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환기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때 내조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왜 거짓말해? 너는 이번 사과는 진정성이 있는 거야? 너는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민주당이 꼬리에,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네. 사람들한테도 환기가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강력하게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게 처음이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진정성이 오히려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네. 쇼를 하는 걸로 보이게. 그러니까 더
배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더 파격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김웅 의원은 해외로 나가라 어저께 CBS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약간 조금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국정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배우자가 한 거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그 분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과 관련해서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낫다. 정치의 문제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의 문제지 사실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거는 저는 패착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뭐 KBS까지 거론되면서 네, 대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방향이다. 것은 지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네. 김건희 여사가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해버리면 총선 전에 이것 자체로 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기억이 되기 때문에 소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두문불출 컨티뉴드 그러니까 야, 지금 2월 아니 영어 방식이네. 아니 2월 달에 컨티뉴드. 2월 달에 영화 좀 못 갔네고. 아니 이게 두문불출이 뭐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계속 두문분출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냥 두문에 그게 우리가 전략이다. 뜻을 알아야 돼요. 두문이 그게 뭐냐면 고려 말에 이제 이성계 조선이 들어서면서 오리문. 막 이제 변절하라 그런 거예요. 야 조선에 충성해. 그런데 정말 고려를 사랑하는 학자들 뭐 강감찬의 후손들이겠죠. 있으면서 두문동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 그래도 그게 두문분출이에요? 불을 질렀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고려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지킨 거야. 그래서 불출이 됐어요. 나오지 않아서 두문 불출이 된 거예요. 두문분출하는 게 상책이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등장해서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상당히 이거는 파장이 올 거예요. 왜냐면 모든 상황들이 다 소환이 될 거예요. 이도저도 약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운신하기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되죠. 생각나를 디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총선 때까지는 두문불출하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활동 재개를 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애매하게 봉합된 상태로 있는 게 상책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거나 진짜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거취나 뭐 입장 표명 요거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공천입니다.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어떤 뭐 갈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바라겠지만은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는 것도 바라겠지만은 본인의 사람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목표라고 본다라면은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사람을 넣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선전, 뭐 일당이 되면 제일 좋고 이게 목표라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산에서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나간 30명과 뭐 장차관들 50명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다 용산에 달려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경선하면은 다 떨어진다라고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사진 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 2차전이 기다리고 있다. 봉합이 되기가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 한 줄 평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한 줄 평부터 볼까요? 저는 요새 첩별상무 요새 사자성어 같은 거에 빠지셨어요 혹시? 전화위복. 제 말 아예 듣질 않으시네. 요즘에 전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화위복이죠. 네. 근데 이제 첩별상무는 뭐냐면 짜롬파 주윤발이 나온 그 그렇죠. 영화가 첩별상무 말 그대로 쌍웅이다. 90년대를 찢었어. 첩별상무. 찢었다. 그러니까 첩별상무이 말 그대로 요즘 표현 쌍웅이잖아요. 쌍웅. 근데 쌍웅인데 결과적으로는 형이 동생을 이기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 한 비대위원장에게 양보를 못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동훈이 이기는 것이 윤석열이 이기는 것이다. 한동훈이 이기는 것이 윤석열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선 승리와 뭐가 이렇게 전반적인 연관돼 있죠.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늘 자연의 순리, 또 정치의 순리, 섭리였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첩별 쌍후의 과정을 거쳐야만 아하.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첩별 자연스러워. 쌍후의 전화비호, 전화위복 이게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돼서 총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저는 봉합 뒤 실밥이 풀리기 정반대, 마련. 정반대네, 정반대. 무슨 얘기냐면은 봉합이 그러니까 그냥 그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은 외과 수술하고 상처를 실로 꿰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쓸 때 뭐를 봉합했다라는 거는 임시 방편으로 꿰매서 합쳤다. 꿰매서 합쳤다, 땜질했다 쉽게 얘기를 땜질했다. 하면은. 그 봉합이라는 말 자체에 관행적으로 쓰는 어휘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거는 언젠가 이 실밥도 터진다가 그쵸. 아예 전지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봉합했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봉합됐다. 모두가 이거는 모든 언론이 다 봉합됐다라고 쓰지 해결됐다라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밥이 곧 풀릴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천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한 번 더 출렁일 거고 네. 이제 김경률 뭐 거취 문제는 그거 그 다음에 공천 문제로 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될 거다. 예. 그 시점은 아마 공천 즈음 문제가 될 가능성이 2월 높다. 중순 이후다. 이렇게 잔인하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인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상상이 되네요. 이게 인형이 이렇게 막 터질 때 솜 이렇게 솜 그거 삐어져 나오면서 실밥이 실밥을 먹을 수 있는 밥은 아니죠. 왜냐면 사실 다 녹는 실이라서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약간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김경일 비대위원이 일단 사퇴를 한 다음에 선거운동을 그냥 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뭔가 좀 균형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 춤추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론이 돌아서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계속 민주당에서는 물어볼 거거든요. 해결됐느냐. 근데 그걸 그냥 퉁치고 지나갈 산일까? 네. 여론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워낙 중도나 무당층이나 특히 이제 여성층, 네. 여성의 이 표가 중요하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으로 남자를 가져왔지만 여자는 못 가져왔단 그랬죠.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인해서 여성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로 차단이 돼버리면 총선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얘기를 한 거는 대통령 입장 표명 이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제 화해 제스처로 나가고 선거운동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번 이거 한번 뭐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